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2월의 증시 상승 추세가 3월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PBR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랠리 장세가 연일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장 초반부터 이 반도체주 훈풍에 상당히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낸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6%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좀 차익 매물에 조정을 받던 저PBR 관련주들 오늘 금감원장의 브리핑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장이 불량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쪽에서 힘을 입어서 저PBR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주들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1%대 강세 속에 맞췄습니다. 한편 코스닥 쪽도 오늘 좀 힘이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왔고요. 온디바이스 AI 쪽 강세 더불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3거래일 연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특징적으로는 덕산 테코피아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미국의 FDA에서 비만 치료제 승인을 받은 중간체 또 양산 납품을 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장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좋은 쾌거를 또 이뤘습니다. 자, 결국에 3월 증시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 그 안에서도 특정한 모멘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견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내 종목은 언제쯤 이 순환매 흐름을 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에서 그 해법을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고민 상담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 전문가님을 보자마자 또 인사를 오늘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상당히 또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하셨던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에 가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셨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덕산테코피아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비만과 관련돼서 중간체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좀 살펴보면 강한 종목이 정말 좀 무식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뭐 원래는 OLED 소재 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최근에는 전액도 엮여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도 엮여 있는 부분인데 요즘엔 이렇게 좀 힘이 강한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PBR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PBR 쪽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지난 26일 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처음 부각됐을 때는 실망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기대감을 충족치 못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매물대가 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업의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오르지 못했어요. 2년차 때 그리고 3년차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저PBR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봉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성장주, 뭐 반도체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도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종목별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3월 달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PBR 관련주도 포트에는 꼭 좀 담아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 3주 전부터 우리나라 시장 지금부터 하방 경직을 보일 것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다 올라가진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데 조만간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순환매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강한 시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대를 가져보시고 3월장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또 몇 주 동안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3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3월 시장 함께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 종목은 아직 가지 않아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 SOS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전화 연결 바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캠트로스 캠트로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예. 되실까요? 8,300원에 15% 정도 됩니다. 아, 8,300원에 15%. 좀 매수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래도 5% 넘게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은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캠트로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예. 기업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최근 들어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과 올해 2월 달 들어서 거래가 붙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의 비중, 약 400원 정도의 손실이기 때문에 약 3.5% 정도 이렇게 좀 손실이 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는 이미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해질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잡아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 가격대까지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6,700원으로 잡아드리지만 이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9,200원 선까지만 일단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잡는 게 아니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다면 9,200원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2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뭐 보유하고 계신 비중 중에서
절반이나 혹은 3분의 1 정도를 챙기신 다음에 나머지 잔량은 뭐 10,000원 이상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막 부각이 되고 있고 거래가 최근에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 가면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는데 요즘엔 캠트로스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 강하게 붙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 잡아드렸지만 메모는 해두시고 혹시나 밀리면 대응은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9,200원 그리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 절반이라든지 3분의 1 정도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보유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어떨지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트로스 그래도 다행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9,2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CIS 꼭 좀 부탁드려요,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CIS 매수가는 14,434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좀 꽤나 긴 시간 동안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죠. 14,434원에 20%. 그죠. 오늘 종가가 1,990원이니까 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익 전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 이 CIS라는 기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수화학이라든지 이수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전고체적으로 엮여가지고 혹은 합병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농화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CI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고체 쪽에 대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라 이 CIS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중순쯤에 여기 보시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난 2월 15일 날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CIS가 왜 올라왔느냐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이 CIS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월 15일 날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저PBR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CIS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CIS가 진행하고 있는 전국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 사업이 과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S가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배터리 셀 업체들이 뭐 캐파를 증설한다라고 한다면 CIS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최근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쪽으로는 많이 부각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CIS가 전고체 관련돼서 국책과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부각될 만한 모멘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저는 이 기업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가 흐름상 10,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 의견을 일단 드려요.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뭐 CIS가 안 좋든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든 안 좋아서 밀리는 거일 텐데 저는 10,000원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10,0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 의견 드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2,500원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13%에서 14% 정도 올라오는 부분인데 일단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12,500원이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항대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12,5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1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CIS가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기사라든지 무언가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시세를 연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3월 4일 기준으로는 목표가를 12,500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주가가 좀 올라오게 되면 저는 CIS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도 잡아드렸지만 이 기업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8천억에 육박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바스켓 위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진 않을 거고요. 올라가면 또 강하게 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이 CIS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CIS 지금 상승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전구체 모멘텀도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보내주셨어요. 삼성중공업 8,550원에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오늘 일장에서는 7,62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고점에 물려서 한 3개월 이상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중공업 보유하시면 됩니다. 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후반에 조선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잠깐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밀림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2026년, 2027년까지도 일감이 전부 다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삼성중공업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중공업이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밀리면 걱정이 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삼성중공업을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 흐름은 굉장히 저점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단타로 매매하셨다라고 한다면 걱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 상담해 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면 저 전문가는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 2주간, 지난 3주간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부침이나 흔들림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일봉만 볼 것이 아니라 월봉 기준으로 저점대에서 돌아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오늘은 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삼성중공업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매수하신 가격 8,550원까지 올라온다면 거기서는 보유 비중 30%에서 10% 정도만 정리를 하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나머지 20%만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조선주도 그렇고요. 엔터주들도 그렇고 피크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있었어요. 또 하나 피크아웃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자동차 쪽이죠. 근데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게다가 저 PBR까지 엮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음원 성적이 안 좋다든지 공연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선주라고 한다면 엔터주보다는 자동차 쪽에 오히려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손절가와 목표가 지정드렸지만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조선주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를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소통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023772-0279번으로 지금 실시간 전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으로 지금 마음 아프시다면
있다면 이재규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 자동차 보내주셨는데요. 23만 5천 원 매수하셨고요.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저PBR 관련해서 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좀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일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랫동안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뭐 18만 원, 19만 원대에서 26만 원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아무리 주식 기업의 성장 가치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좁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의를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어떠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매수가가 23만 5천 원이고 현재 오늘 종가가 25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다. 예를 들어 가지고 25만 원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는 절반 정도는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나는 이거 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현대차라는 기업을 좀 묵혀둔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해요. 근데 내가 좀 계속해서 좀 볼 것 같고 HTS, MTS를 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25만 5천 원을 25만 원이죠. 25만 원을 이탈할 때는 절반 정도는 챙기고 비중을 줄인 다음에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현대차의 월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대차의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12년도 주가, 2021년도 주가의 고점과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주가가 비슷했죠. 근데 당시와 2023년도에 현대차가 만들어낸 영업이익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보다 2023년도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가의 레벨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 PBR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PBR 관련주들은 일본에서도 그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강하지 않았어요. 2년차, 3년차 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6일 날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장이 지난주에 퇴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듯한데 이 일련의 과정이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M7이라고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사무라이 7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라이 7 중에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그러지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안 좋게도 이야기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2년째 판매량 탑3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수소차나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쪽에서는 다른 완성차, 다른 나라의 완성차 기업들보다 저는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좀 단타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25만 원 이탈할 때는 수익을 좀 챙기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높이 잡아드리는데 30만 원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죠?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28만 5천 원으로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먼 훗날에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25년도에 올라갈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목표가는 28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지금 28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유해도 된다고 답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포스코홀딩스요.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4만 원에 50%. 54만 원에 50%요. 네. 네, 비중도 상당하시고 아직 좀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속상하실 텐데 예. 전문가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특히 오늘 6%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정도 기세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저점을 잡고서 추세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튬 가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은 실제로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많이 붙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네.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54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 정도 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50% 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50%라는 자금이 한 종목에 들어가서 물리게 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좀 많으니까 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는데 비중 축소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은 5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50만 원을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리는데 아마 5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기세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10%의 상승 여력이 있는 50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지만 5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50만 원까지를 목표가로 보고요. 밑으로 손절가는 사실 저는 이 가격대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1만 원 잡아드리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이 41만 원을 이탈한다는 것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보다는 포스코홀딩스의 무언가 악재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악재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1만 원대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손절 대응에 관한 명분으로는 제가 손절가를 41만 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연락을 못 주시는 와중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 버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비중을 30% 정도로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비중 조절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비중 조절의 필요성까지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LS 머티리얼즈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거의 32,000원에 30%예요. 최근에 좀 많이 밀려서 좀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단 차트 좀 잠깐 보고 있었는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막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2차 전지 관련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또 뭐 새로운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캐퍼시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졌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들어오면 2차 전지가 전부 다 올라갈 텐데 그때도 약간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상장이 된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갭 상승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갭을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갭 상승이 나오거나
개파락이 나왔을 땐 그 자리를 메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이 나왔었던 지금 차트에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좀 이렇게 좀 화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수 있는지.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보시면 좌측에 저 노란 자리가 상장이 네. 된 자리거든요. 근데 네. 저기서 이제 갭 상승이 한번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저 자리가 이제 갭 상승이 나온 자리예요. 갭 상승이 나온 자리고 지금 저 자리를 메우러 가고 있는데 그 저점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밀렸을 때 어디까지 밀릴 수가 있냐면 24,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0원까지 밀리면서 갭을 메우면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4,000원을 이탈했는데도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2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제가 이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23,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LS 머티리얼즈가 처음 상장했었던 날의 최저가인 19,900원을 이탈하고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23,0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23,000원의 매도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절반 정도는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3,000원을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24,000원대라든지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3만 원대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재가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꽤나 많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000원까지 올라오면 현재가 대비해서 10% 올라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저는 아쉽지만 그래도 보유 비중에 10% 그러니까 30%에서 10%를 매도해서 비중을 20% 축소의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등이 나와야지만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23,000원까지 밀리면 거기서는 손절. 그리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대로 돌려 세우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매도하셔서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비중을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네, 머티리얼즈 감사합니다.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등 나오면 좀 비중 축소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열어볼게요. 지금 에코아이 보내주셨고요. 에코아이 51,300원 매수가 잡으셨습니다. 비중은 18%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에코아이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더 좀 빠지는 모습이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좀 많으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요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요 종목 에코아이 18% 비중도 꽤나 있으시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상담 드렸었던 LS 머티리얼즈랑 좀 비슷한 흐름이 네.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전문가들의 멘트도 굉장히 많았고요.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져봤을 때 신규 상장주들은 좋은 결과물을 줬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많이 붙었을 때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외면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절대로 투자의 관점으로 보유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아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갭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그 갭상승 자리를 메우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상장될 때의 시초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반등 주다가 지금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에콰이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주가가 30% 가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손절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기업은 오늘의 종가가 이 기업 상장된 이후에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손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유 예수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투매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요. 만약에 보유 예수 풀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수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지는 둬야겠죠. 33,000원 이탈 시에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33,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4만 원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수준의 대기업이라든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엄청난 성장 산업의 대장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들 매매하실 때에는 손절 라인 때까지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까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아이 같은 좀 신규 상장 종목, 앞서 또 LS 머티리얼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3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종목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3월을 맞아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점검해보고 또 재편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타임 특가 종목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차분하게 시장을 통해서 오랫동안 쌓아오셨던 노하우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차분하게 또 상세하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를 그냥 스캔만 하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밀번호 5225번 걸려 있습니다. 5225 입력하신 뒤에 이재규 전문가님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미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그 이유가 또 뭐니 해도 상승률 좋은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고수 라인을 통해서 선별이 된 종목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고수가 고수익을 노리는 고수 라인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재규 전문가님께 여러 가지 질문 남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을 통해서도 이재규 전문가님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5225 입력하신 뒤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방송 초반에 또 덕산 테코피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상승률 좋은 종목들 또 이외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제가 오늘 종목 상담하면서 너무 좀 안 좋게 말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제 종목 리뷰를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 통틀어서 상승할 수 있는 장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시장 올라가고 있고요. 3월 달과 4월 달까지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순환매에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놔두셔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너무 적거나 적자 기업이거나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소외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라도 좀 탄력적인 종목군들로 포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에요. 과거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기업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합니다. 우리가 테크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HBM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테크윈이라는 기업을 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냐면 바로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은 고수 라인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어요. 이 빨간색 라인 위로 올라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크윈 같은 기업들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도 잡아드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오늘은 좀 약했네요. 오늘은 좀 약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이제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 같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30일 날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도 굉장히 좋게 움직였는데 이 기업은 10월 달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건데 이런 흐름들이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20% 넘게 올라온 기업들 뉴프렉스 137%가 올라왔고요. 뭐 선익시스템 30%, 칩셋미디어 80%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공통점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작년 10월 달부터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인데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160%가 올라왔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80%가 올라왔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되기 이전부터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특가 종목에서 고수라인 상단 종목을 몇 개 말씀드릴 텐데 그 종목들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소개드린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도 급등 나왔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좋아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나 시장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감상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3월 달 지나가면서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죠. 청문회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수익, 지금 여기 보시면 덕산테크코피아 32,7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38,000원대까지 올라왔죠. 수익률은 80%가 넘어갑니다. 제가 1월 15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이죠. 우리 방송에서 이런 기업들 전부 다 고수라인 통해서 포착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시장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고수라인 이용하셔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펨트론, 핑거스토리 그리고 밑에 보시면 K옥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공통점은 고수라인이고요. 고수라인에 대한 설명 방법은 노란톡방에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앵커님 안내 듣고 리뷰 말고 바로 특가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의 고수 라인을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지금 아래쪽에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카메라 어플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노란색 링크 하나 될 겁니다. 작은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요. 참여 코드 5225 네 자리 걸려 있습니다. 5225번 입력하신 뒤에 이재규 전문가님께 고수 라인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정말 실전 투자 강자시죠.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질문, 소통도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재규 전문가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만큼 오늘의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일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쭤보기 앞서서 또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제가 종목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이트한데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인데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었던 기업이에요.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1월 달에도 잡혔고요. 12월 달에도 잡혔습니다. 여기 지금 덕산 네오룩스라고 적혀 있는데 11월 달에도 덕산테코피아가 잡힌 거예요. 요건 오타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수라인 상단에 잡히는 기업들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종목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종목 빠르게 넘어갈 거고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업은 프로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HBM 관련주인데 보시다시피 고수라인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프로텍이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제이스텍이라는 기업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2차 전지까지 엮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 이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두홀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본다면 동아ST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주가는 괜찮은데 동아ST는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앵커님 안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프로텍 그리고 바이오 두 종목이었죠. ABL 바이오와 동아 ST까지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스캔하신 뒤에 5225번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재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바로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강한 것 같지만 아직 약한 종목들이 많죠. HB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소재 관련주들은 약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게 소재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작년에 HBM이 그랬던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소재 관련주 이제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종목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앞으로 전략 같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재주 탑픽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225 입력하시면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도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고수라인 어떻게 설정하는지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자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